에론 채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만 목사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유진벨 선교사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호남 선교의 아버지 유진벨이라고 그랬죠. 먼저 세상을 떠난 어머니 때문에 이 2살배기 딸을 이제 미국의 할머니 품에 보내서 그 누이하고 할머니가 유진벨의 딸을 키웠죠. 근데 이 샬롯 벨이 어느덧 성장을 해서 아버지가 있는 우리 한국 땅에 선교를 도우러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샬롯 벨이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대학을 막 졸업한 21살의 윌리엄 린턴과 유진 벨의 딸이 서로 만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두 사람이 유진 벨의 뒤를 이어서 한국에서 호남의 선교를 계속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그 재미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윌리엄 린턴은요, 미국 조지아 공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윌리엄 린턴은 21살의 젊은 나이에 바로 목포에서 선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시작한 윌리엄 린턴의 선교는 48년을 호남의 많은 지역에서 수많은 교회와 또 수많은 학교와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자손들을 이 땅에 남기는 시초가 되어지고 하나의 미랄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윌리엄 린턴으로 인해서 그 린턴의 린자를 딴 인시성을 갖게 되어지는데요. 그 자손의 자손들이 4대, 5대에 걸쳐가면서 이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고 마침내 내국인들에게 주어지는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은 인물이 바로 윌리엄 린턴 가문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 전주나 대전 쪽에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주의 신흥고등학교, 또 기전여고, 대전의 지금 한남대학교, 바로 윌리엄 린턴이 군산, 전주, 목포, 광주, 대전 등의 여러 학교를 세우면서 호남 지역의 선교와 교육에 힘을 썼습니다. 또한 이 윌리엄 린턴은 우리 1919년 3.1 독립만세운동 때에 전북 군산 지역의 사람들과 함께 만세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일본의 압제와 또 3.1 운동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공이 인정이 되어서 201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게 됩니다. 1937년 일본이 한참 신사참배를 몰아붙일 때에 윌리엄 린턴은 그가 세운 학교에서 신사참배를 다 거부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장직에서 해임당하게 되고 학교가 폐쇄가 되어지고 결국 1940년에는 우리나라에서 강제로 추방이 되어집니다. 1912년에 들어와서 1940년 우리나라에서 추방당할 때까지 수많은 교회와 학교들을 세워나가고 교육의 계몽운동을 펼쳤던 그 윌리엄 린턴. 그런데 감사하게 1945년 8.15 해방이 일어났잖아요. 그 이후에 곧바로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온 게 윌리엄 린턴입니다. 그리고는 1950년에 6.25 한국전쟁이 났을 때 피하거나 도망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한국을 지키면서 그 당시에 피난민들이 몰려 있었던 부산까지 내려가서 그 피난민들의 구호 활동을 위해서 온 힘을 다 쏟아낸 사람입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많은 고아들과 젊은이들의 미래를 안타까워하게 되었고, 그래서 윌리엄 린턴은 그 젊은 사람들의 꿈을, 비전을 심어야 되겠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서 대학 설립을 하게 되어져요. 당시 그 윌리엄 린턴은 노년의 전립선 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대전에 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게 되어져서 마침내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3년 뒤인 1956년에 대전에다가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한남대학교인 것입니다. 언제 기회가 되시면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교에 가면은 인돈학술원이라는 제목의 건물이 있습니다. 린턴의 한국식 이름을 떠서 인돈학술원이라는 기념관을
그 학교에 세우게 되어졌죠. 그래서 교육계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연세대에 언더우드가 있다면 한남대에는 린튼이 있다. 결국 1960년 우리나라에 48년 동안 그 인생을 쏟아부었던 윌리엄 린튼이 죽었을 때에 그 부인 샬롯 벨은 미국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아버지 유진 벨이 그렇게 선교에 열정을 쏟았던 그 목포로 내려가서 죽는 날까지 자녀들과 함께 선교의 삶을 살다가 그 생을 마쳤습니다. 윌리엄 린튼과 샬롯 벨의 자손이 또 우리나라의 3대째 또 좋은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윌리엄 린튼의 셋째 아들이 있습니다. 인휴. 군산에서 태어났는데요. 일제의 신사참배를 거부한 것으로 인해서 윌리엄 린튼 아버지가 추방을 당했을 때에 그때 자녀들은 미국에 들어가서 그 공백 기간 동안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휴도 미국에서 대학을 공부를 하고 거기서 결혼을 했어요. 대단한 것은 그 6.25 전쟁이 났을 때에 그 윌리엄 린튼과 샬롯 벨의 셋째 아들인 인휴가 미국의 해군 장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천 상륙 작전이 있었죠. 바로 그 인천 상륙 작전에 군인으로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참여한 것이 바로 윌리엄 린튼의 셋째 아들인 인휴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전쟁이 끝나고 제대를 하고 바로 우리나라 순천으로 아내 로이스와 함께 들어와서 전라도의 모든 섬지역과 벽지를 돌면서 자그만치 600여 교회를 세우는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린튼의 아들인 인휴의 별명이요, 순천의 검정고무신이었어요. 왜 검정고무신이었느냐 하면 이 인휴가 늘 검정고무신을 신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600여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모든 재산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늘 검소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돈이 있으면은 교회 건축자재를 장만을 해요. 건축하는 실력도 뛰어나서 교회를 직접 짓는 일에 올인을 했습니다. 1960년에 미국에 호소를 해서 많은 후원자들에게 성금을 모아서 지금의 고흥과 장흥에 3LE 간척 사업을 했습니다. 20만 평의 땅을 만들어내서 당시에 집이 없고 땅이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해낸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늘 검소하게 검정고무신 하나 신고 다녔지만은 교회와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한 게 바로 인휴 선교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흥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건축 자재를 실은 그 집차를 타고서 다녀오다가 그만 1984년에 교통사고가 납니다. 당시 음주운전을 했던 버스가 이 인휴가 타고 있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간신히 생명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어렵사리 택시를 타고 광주에 있는 기독병원으로 가던 도중에 택시 안에서 인휴는 생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성금을 모아서 위로금을 전해주었어요. 그 돈이 다 우리나라 돈으로 3,200만 원에 해당됐다고. 그래서 이 아버지의 교통사고로 당한 이 죽음을 뜻깊게 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할 때에 당시에 의학을 전공했던 바로 인휴한 그 아들이 앰뷸런스를 우리가 이 돈으로 장만을 하자 했어요. 우리나라엔 앰뷸런스가 없을 때입니다. 1984년에 미국에서 앰뷸런스를 갖고 오려고 했더니 돈이 8천만 원 이상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수중에 있는 것은 3,200만 원인데 그래서 그 아들 인휴한이 직접 봉고차를 사다가 봉고차 뒤를 개조를 해갖고 거기에다가 응급 시스템을 구축을 해갖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앰뷸런스 차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얼마나 전국에 구급차, 앰뷸런스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까? 그 일들을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인휴의 죽음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순천에 가보시면은 순천에서 자랑하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앰뷸런스를 통한 응급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전국에서 가장 그 응급 구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조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순천에서 자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결핵 요양소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1960년에 큰 수해가 들면서 결핵이 또다시 유행을 했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결핵 환자가 5명 중에 1명꼴이었으니까 어마어마한 퍼센트인 것이죠. 그래갖고 순천에서 병이 걸리면은 광주라든지 전주로 이송을 해야 되는데 그 환자가 이송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인유의 부인 로이스는 이 순천에서 결핵 진료소를 만들고 결핵을 고치는 요양원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은퇴할 때까지 바로 35년간 순천에서 이 결핵 퇴치를 위해 평생을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로로 우리나라에서는 그 인애자 로이스에게 국민훈장과 호암상을 수여하게 되었죠. 지금도 순천 기독진료소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결핵 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결핵 요양원과 결핵 보양원까지 다 갖추어서 결핵 퇴치에 지금도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인휴 그리고 그의 아내 로이스, 인애자 이렇게 3대가 섬겨왔는데 그 섬김은 3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4대를 이어져 나가는데 그 4대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뽑으라고 한다면 스티븐 린튼입니다. 이 스티븐 린튼의 한국 이름은 인세반이에요. 우리나라의 명문대학인 연세대 철학과를 졸업을 하고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을 나와서 박사가 되었어요. 근데 이 인세반이 유명해진 것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에 통역을 한 사람으로 유명해졌어요. 당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자문이 되어져서 북한을 들어가게 되고 북한을 알게 된 거예요. 북한의 가뭄, 북한의 수해, 식량난, 결핵으로 인한 질병의 고통들, 그렇게 고생하는 북한의 아픔을 보게 되었고 그때부터 인세반은 열심히 북한을 위해서 공무를 지원하고 북한에 병들어 있는 결핵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의술과 그리고 약품들을 지원하는 일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400억 원을 넘는 비용이 후원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95년에 우리나라 선교 100주년을 기념을 해서 유진벨 재단을 만들게 되어져요. 처음 우리나라에 목포에 선교 내려왔던 그 조상 유진벨의 이름을 따서 유진벨 재단이 1995년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유진벨 재단을 통해서 많은 후원금과 많은 기금을 조성을 하고 그 기금을 가지고서 북한에 병들어 있는 결핵 환자들, 식량난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북한을 돕는 일에 앞장서는 인도주의적인 그러한 동포 지원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세반의 동생인 인요한, 존 린턴인데 우리나라 이름으로 인요한인 거예요.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 교수이고 국제진료센터 소장인데 또 기가 막힌 일을 해요. 바로 1980년 우리나라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그 광주 항쟁의 이야기들을 바로 외신에다가 알리는 일을 한 사람이 당시 청년 바로 인요한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미국으로 추방되었죠.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데 역시 자기는 한국에 어울린다고 다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던 아버지 인휴 휴리턴의 죽음, 또 다른 이러한 아픈 희생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앰뷸런스를 최초로 만들고 119 응급구조 체계를 만들어낸 장본인이 바로 인요한이죠. 인요한은 한국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한 번도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만큼 결국은 우리나라의 인씨 성을 가지고 있는 최초의 주민등록 소유자가 바로 인요한이에요. 그리고 그 5대 중에는 지금도 매스컴에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만 데이비드 린튼, 우리나라 이름으로 인대위, 이분도 역시 유진벨 재단에서 열심히 섬기면서 변호사로 로펌의 교수로 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 매스컴 여기저기서 그 얼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그 말씀 기억하시죠? 참 유진벨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시작한 선교의 역사는 대를 이어서 지금 또 5대까지 우리나라에서 아예 뿌리를 내리고 인이라고 하는 성을 가진 집안을 만들어내는 일까지 퍼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아,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일이 유진벨 가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가문에도 이러한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기대하시면서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